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젯밤에도 이 XRP가 또 저의 마음을 졸이게 했죠. 장중한 때 약 10%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현재는 소폭 반등해서 2.08달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작은 등락이 아니라 진짜 큰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이 첫 번째, 이 거대 기관들의 시장 장악, 이걸 하는 과정에서 XRP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두 번째, 이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는 이 시대에서 왜 XRP가 핵심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는지, 또 세 번째,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날 이 거시 경제 환경에서 XRP의 희소성이 갖는 의미, 이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앞으로의 XRP 투자 방향이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기관 진입과 XRP의 포지션. 여러분, 혹시 사회적 증거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부자들이나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심리 말이죠. 이 맛집에 긴 줄이 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여기가 진짜 맛있나 보다 하고 줄을 서게 되는 것처럼 이런 군중 심리, 이런 게 사회적 증거인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XRP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엔 어땠습니까? 이 대형 기관들이 관심 갖기 시작했대요.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채택이 아니라 장악을 하고 있죠. 이 맛집에 맛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맛집을 통째로 사들이고 전국에 이 체인점을 내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 블랙록이 보낸 신호탄이 대표적인데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이 굴리는 돈만 우리 돈으로 1경이 넘는 이 회사가 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해서 이 전 세계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었죠. 이건 저희가 이미 경험을 했고 XRP도 현재 ETF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 현재 비트코인이 가격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XRP ETF는 아직 상장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계속적인 수급이 확보되고 있음을 저희는 온체인 데이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ETF의 유출은 가격 하락에 직격적인 영향을 끼치죠.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월가의 다른 모든 기관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게 바로 사회적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JP 모건의 극적인 변화를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JP 모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암호화폐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스캠이라고까지 이 사기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 제이미 다이먼이죠. 그런데 지금은 암호화폐는 이제 현실이다 이렇게 말을 완전히 바꿨죠. 이 보란 듯이 본인들의 JPM 코인을 만들고 비트코인 ETF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스위스의 거대 은행 UBS는 자기네 부자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샀는지 자랑까지 하고 있어요. 이 전 세계 부자 가문들, 이 소위 말하는 이 패밀리 오피스들, 대표적으로 우리 트럼프 가문이 있겠죠. 이제 자산의 5% 이상 암호화폐를 넣는 걸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가문은 본인이 직접 코인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리플 XRP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리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마스터 계정에 접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 동네 은행 계좌 하나 트는 게 아니라 국가중앙은행 시스템의 핵심에 직접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 JP 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 은행들과 완전히 동등한 위치에 서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한 건데 그동안 리플을 막았던 게 누구였습니까? SEC 같은 규제 기관이 아니었어요. 자기들 밖으로 뺏길까봐 이 두려워했던 이 기존 은행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리플은 그들과 같은 링 위로 당당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끼리 소소하게 투기하는 판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금융 거인들의 경기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XRP는 그 거인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될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토큰화 시대와 이 XRP 인프라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토큰화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자산을 이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장부에 올려서 휴대폰으로도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기술입니다. 금 한 돈까지 전부 디지털 조각으로 쪼개서 거래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JP 모건, 이 CT은행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지금 당장 자기네 예금 토큰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골치 아픈 문제가 여기서 생기죠. 이 JP 모건은 이 JP 모건 토큰만 쓰고 이 CT은행은 CT 토큰만 씁니다. 그럼 JP 모건 토큰 가진 사람이 이 CT 토큰 가진 사람한테 돈을 보내려면 직접적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원화를 들고 미국 가서 물건을 바로 못 사는 것처럼 이 중간에 달러로 바꿔야 되는 환전이 필요하잖아요. 각 은행들이 만든 토큰은 결국 고립된 디지털 섬이 되는 겁니다. 이 섬과 섬 사이에 연결할 다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무용지물이죠. 여기서 XRP의 역할이 나오죠. 이 브릿지 통화, 그 다리 연결을 하는 것이 XRP입니다. XRP는 처음부터 이 모든 디지털 섬들을 연결하는 중립적인 다리로 설계가 됐어요. 하지만 브릿지 역할에서 시간이 걸리거나 수수료가 비싸면 당연히 채택이 안 되겠죠. 하지만 XRP의 기술은 거의 공짜 수준의 이 수수료로 연결해서 가치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플이 XRP를 만든 이유고 XRP만이 가진 핵심 무기입니다. 왜 하필 XRP냐고요? 다른 코인도 많은데 딱 세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XRP는 이 3초, 5초 안에 이 거래가 끝납니다. 은행 송금 며칠 걸리는 거 생각하면 압도적이죠. 이 국제 송금의 기준으로. 이 두 번째, 이 수수료가 거래당 0.0002달러, 사실상 공짜 수준입니다. 셋째, 이 검증된 네트워크 리플은 이미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손을 잡고 있어요.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금융권 위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얼마나 클까요? 이 시티은행 전망을 보면 2030년까지 이 토큰화 자산 시장이 약 140조 달러까지 커진답니다. 우리 돈으로 18경 7조 원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말을 했어요. 이 규제만 명확해지면 이 미국 전체 은행이 암호화폐 결제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 건 피할 수 없는 미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거대한 흐름 가운데서 이 모든 걸 연결하는 다리의 가치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XRP 희소성과 가격 상승의 역할을 하겠죠. 이 암호화폐 시장과 이 주식 시장을 파악을 하려면 이 거시적인 환경 이거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 코로나 시절에 양적 완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로 인해 시장 경제가 붕괴가 됐고 그걸 맞추기 위해 여지껏 양적 긴축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좌우해 왔죠. 하지만 앞으로 일주일 뒤에 있을 이 FOMC의 이 금리 인하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끝나는 게 아니라 양적 완화로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또 풀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또 저희가 과거에 봤던 이 코로나 때, 그때 당시 주식과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호황을 누렸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현재도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고 우리는 이미 겪어봤기에 같은 일이 반복되고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여기서 희소성이 또 발휘가 될 건데 투자 심리학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바로 희소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면 그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반면 XRP 같이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럴 땐 희소성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본질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000억 개로 처음에 발행을 했을 때 너무 많다. 그리고 현재도 에스크로에 잠겨 있는 360억 개로 아직도 많은 물량이 갖고 있죠.
하지만 ETF 출시되고 이 OTC 장외 거래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급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럴 땐 XRP의 희소성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정치권도 우리 편이고 여기에 정치적 환경까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CFTC가 역사상 처음으로 현물 암호화폐 거래소를 승인했어요. 국가가 암호화폐를 정식으로 인정한 겁니다. 심지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케빈 해시시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이 크리스마스 앞두고 대통령의 중대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시장은 지금 강력한 상승의 불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기 앞서서 제가 영상으로 큰 그림을 설명해 드리지만 솔직히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게 되면 수정할 수 없고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 아닙니까?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리플 투자 가족방 영상에서는 시간상 못 다룬 XRP의 세세한 데이터, 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움직임, 기술적 분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가장 빠르게 이 가족방에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참여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또는 이 고정 댓글에서 이런 링크가 있는데 이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에 필요하신 리플 투자 가족방 입장, 이 체크, 그리고 알파의 히든 종목 추천, 이것도 가족방 내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의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네 제출만 해주시면 그럼 여러분도 리플 투자 가족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기관과 이 토크나 인프라 유동성의 확대 이것들이 모두 XRP 상승 사이클에 향해서 정렬이 되고 있죠. 이 기술, 기관, 그리고 경제, 정치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XRP의 거대한 상승 사이클 그 초입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변곡점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 투자의 80%는 이 기술적 분석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결정하죠. 하루하루 가격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고 단기 하락에 공포를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큰 그림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돈이 왜 지금 XRP로 몰리고 있고 또 왜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판이 바뀌고 있는지 그 중심에 XRP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서 있는지 이렇게 이해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을 때 발 앞에 찰랑거리는 작은 물결에 연연하지 않는 투자자만이 그 파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디 그 파도의 정상에서 저 알파와 함께 웃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잊지 마시고 더 빠르고 깊이 있는 XRP 정보를 원하신다면 영상 아래 이 고정 댓글에 리플 투자 가족방 링크 꼭 확인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는 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